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꼭 귀신을 어디 정해진 장소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귀신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죠. 자신도 모르게 귀신을 마주할 때가 많다는 말인데요. 보통 혼자서 귀신을 보게 되면 혹시나 그게 착각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귀신을 보게 된다면 그건 절대로 착각이 아니겠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겪은 섬뜩한 내용을 보시게 됩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아직도 친구들끼리 여행을 다니고 있지만 이날의 기억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때부터 같이 다니던 저희 셋은 직장에 들어가 결혼을 하고서도 꾸준히 만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놈이 다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제안을 하더군요. 아이를 키우는 놈도 있었고 직장에 치여 일에만 매진하던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처럼 다 같이 여행을 갈 일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던 상황이었죠. 아예 2달 전부터 일정을 박아놓고 누구 하나 빠지기 없기로 하고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조금 걸리는 게 하나 있었다면 여행의 주제가 낚시였다는 겁니다. 셋 중 2놈은 낚시와는 전혀 연관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 여행을 제안했던 놈은 틈만 나면 낚시를 다니던 말 그대로 낚시광이었거든요. 이놈이 강에서 텐트를 쳐놓고 낚시를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냥 바깥바람 쐬면서 술이나 마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에 흔쾌히 동의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셋이 아침 일찍 출발하여 여행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너무 행복하다 못해 2박 3일 내내 신나게 놀다가 돌아갈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친 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자갈밭과 그 옆으로 커다란 강이 흐르는 유원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신선 노루막이 딱 좋은 곳이었는데 간만에 물놀이도 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죠. 셋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낚시 준비, 텐트 치기, 짐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1분이라도 아끼고 싶었던 것인지 일사천리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낚시 의자에 앉아서 친구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배우고는 시원한 맥주를 꺼내 낚시를 하며 신나게 이야기를 하며 놀기 시작했죠. 이때부터는 연애 여행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중간중간 고기를 낚기도 해서 저녁까지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슬슬 해가 저물어 갈 때쯤 고기를 먹기 위해 준비를 하자는 친구놈의 말에 안 그래도 슬슬 지루해질 때라 기지개를 펴고는 저녁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거나하게 취하고 있자니 이미 해는 떨어져서 캄캄한 밤이 되어 있었지요. 주변에 저희 말고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 마음 편히 떠들고 놀았습니다. 저녁 9시가 되었을 때는 이미 배도 부를 대로 불렀고 낚시광 친구가 다시 야간 낚시나 하자는 말에 다같이 좌대에 앉았습니다. 술에 취해 있으니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고 안 그래도 낚시가 어렵고 재미없던지라 아주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아무 전조 증상도 없이 잠에 들게 되면 오늘 하루를 날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있지 말고 어디 주변이나 산책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여기 사방팔방이 산인데 셋이서 담력 체험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순간 갑자기 웬 담력 체험이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렸을 적 치기 어린 시절이 생각나면서 야밤에 돌아다니는 게 재밌겠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낚시하는 친구는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알았는지 알겠다고 술도 깰 겸 돌아다니면서 바람이나 쐬자고 하며 낚싯대를 거두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겁도 나지 않았고 그저 어두운 산을 탐험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산 입구에 서서 시커먼 안을 보고 있자니 약간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가보자고 하더군요. 처음 산으로 오를 때는 무서움보다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 길도 제대로 나있지 않는 곳에서 출발하다 보니 바닥만 보며 올라갔습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던 상황이라 대단히 새로울 건 없었지만 올라가는 내내 쓸데없는 말만 하면서 계속 걷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한참 올라가던 중 평지가 나왔는데 건물이라고 말하기도 뭐할 정도로 작은 1층짜리 회색 건물이 나왔고 한눈에 봐도 사람이 사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그저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크기였죠. 창문은 이미 깨져서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고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아무것도 없이 휑하니 뚫려 있었습니다. 저희 셋 모두 대체 저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놈이 그 근처로 가면서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뭐 대단한 게 있겠냐는 생각으로 나머지 2명도 쫓아갔는데 고개를 살짝 넣어 안을 비춰보니 그냥 낙엽들을 담아놓은 것 같은 자루와 삽 같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공간이더군요. 안쪽에 방 같은 것도 하나 더 있었으나 굳이 확인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죠. 약간의 땀도 나고 숨도 차던 상황이라 건물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낚시광 놈이 야! 하면서 짧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왜 그러냐고 묻다가 저도 모르게 그놈이 쳐다보던 곳을 봤는데 건물 위쪽 산을 보니까 웬 여자가 거기 서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놀라서 휴대폰으로 비춰보니 다시 봐도 분명 여자가 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던 여자는 한눈에 봐도 뭔가 이상해 보이긴 하더군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부터 채 50m도 안 되어 보이던 곳인데 대체 저기에 그것도 이 야밤에 왜 사람이 서 있는 건가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낚시광 놈이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람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놈을 쫓아 달리기 시작했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서 뒤쫓아갔지만 그놈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멈추라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놈을 말렸지만 끝내 멈추지 않았고 그 산을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도로가에 서 있었죠. 저랑 같이 따라가던 친구는 대체 왜 난리를 치는 거냐고 물었지만 낚시광은 말도 없이 주변을 살폈고 계속 우리가 뛰어왔던 길을 뒤돌아봤습니다. 아니 얘가 왜 이럴까 싶은 생각에 방금 전 있었던 일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저 멀리서 천천히 오고 있던 택시를 붙잡더군요. 가끔 지방에 갈 때면 왕복 2차선에 산 따라 있는 도로였는데 전혀 차가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서 떡하니 택시가 나타났고 낚시광은 그 택시를 붙잡았습니다. 거의 강제로 차를 세우고 타니 저희도 따라 탈 수밖에 없었고 기사님을 포함해 3명은 낚시광 놈을 보고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택시기사님은 이거 영업 끝났다고 하셨고 다른 한 놈이 원래 저희가 있던 텐트 위치를 열심히 설명했으며 저는 옆에 있던 낚시광에게 그만 정신 차리라고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친구가 설명한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일단 가면서 설명해달라고 하고는 차를 모셨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아무래도 유턴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고 차를 돌리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낚시광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는 얼굴을 밑으로 받고 있었고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지만 일단 내려서 자세히 말하기로 하고 저도 한숨 돌릴 생각으로 밖을 보고 있는데 앞에 앉았던 놈이 또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아까 그 여자가 도로가에 나와 서 있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산 쪽에 가만히 서서는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게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떠 있더군요. 다시 유턴해서 산을 오르는 방향으로 차가 가고 있었음에도 여자가 땅에서 1m는 떠 있는 상태에서 저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죠. 그 옆을 지나는 내내 차의 속도는 변하지 않았고 저희는 끝까지 그 여자를 쳐다보며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 놈이 한 첫마디가 아저씨도 봤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기사님도 놀랐는지 믿기지 않는 것처럼 어버버하고 계시고 저와 친구들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가 서로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죠.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저 여자 뭐냐? 였는데 대답은 없고 그저 물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레벌레 저희가 텐트를 친 곳에 도착해 내리고는 대충 현금을 들이고 택시를 떠나보냈는데 다들 오자마자 먹다 말았던 소주를 들이켜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낚시광이 도망친 이유도 알 수 있었죠.
건물을 둘러보던 중 맨 처음 그 여자를 발견했을 때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휴대폰 후레쉬를 비췄을 때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가 산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사실상 경사가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절벽이었고 그 위에 여자가 부자연스럽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발을 디딜 곳도 없는 곳에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생각이 들자 그대로 도망쳤던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저희를 따라온 것인지 저희가 빠져나온 곳으로 차를 타고 갈 때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죠. 별의별 상상을 다 했고 우리가 스스로 사람이 아니었겠냐고 했지만 땅에 떠있던 모습을 다 같이 봤으니 귀신이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다 큰 남자 셋이서 텐트에 옹기종기 모여 자게 되었고요. 다음날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여운이 남아서 텐트를 접고 시내로 나가 놀았습니다. 다행히 가위에 눌리거나 이곳까지 여자가 쫓아오진 않았지만 도저히 그곳에 못 있을 것 같다는 게 셋 모두가 말했던 것이었죠. 아직도 가끔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서로를 놀리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둥둥 떠다니는 귀신 이야기도 생각보다 무섭네요. 산 아래까지 쫓아왔다는 걸 보면은 그 밤중에 얼마나 무서울까 싶은데요. 그 여자가 아마 그 건물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거기서 나타난 이유도 궁금하네요. 가끔 산에서 나타난 귀신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떠다닌다는 말이 많긴 합니다. 아무래도 산은 험준하고 경사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산에 가는 건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